네, 12월 들어서 어느 정도 좀 강세장을 기대했던 많은 투자자들에게 찬물을 끼얹은 12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첫 주였던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또 후반 들어서 어느 정도 좀 받아가지는 모습도 보였으니까요. 12월 중반으로 갈수록 좀 더 좋은 장세가 이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감도 품어봅니다. 자, 여러분께서 장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실 겁니다. 013-3366-0110으로 문자 상담 지금부터 바로 신청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두 챙겨서 여러분께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마감을 했는데요. 자, 오늘 장에 대해서 시황센터를 연결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현입니다. 금요일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보합세를 지속했습니다. 주요 투자자들도 적극적인 매도나 매수 없이 관망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전일 뉴욕 증시가 테이퍼링 우려의 내림세로 마감한 가운데 오늘 코스피 지수는 1.78포인트 하락한 1982.99포인트로 출발했습니다. 네, 외국인이 자거래일제 매도하며 지수 상승을 가로막았죠. 특징적인 종목으로는 중국 차이나 모바일과 손잡고 중국 시장을 공략한다는 소식에 애플 관련 주들이 상승했고요. 현대상선은 부산 신항만 지분 매각설에 5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12월 6일 금요일 코스피 지수는요, 전거래일보다 4.37포인트 하락한 1980.4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4거래일 연속 순매도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790억 원가량 매도했고요. 개인과 기관은 각각 317억 원, 478억 원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 역시 엇갈린 수급의 보합권 등락을 거듭한 하루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소폭 하락 출발했지만 개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장 초반에 상승 전환했는데요. 에듀박스가 감자 결정에 이틀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고요.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던 갤럭시와 컴즈는 비트코인 사업에 진출하지 않는다는 소식에 하락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어떻게 마감됐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0.02포인트 상승한 506.34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외환시장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1원 30전 하락한 1,058원 30전으로 출발했습니다. 시장은 오늘 저녁 발표되는 미국의 고용지표를 지켜보면서 관망하는 분위기가 짙었는데요.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호조로 나오면 미국의 테이퍼링 시기가 앞당겨지고 이는 곧 달러와 강세로 이어져서 환율은 상승하게 된다고 하죠. 오늘 우리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1원 60전 하락한 1,058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늘 장중 수출업체의 내고 물량 규모와 외국인의 주식 매매 동향에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앞으로의 추이도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수달킴의 수익의 재구성입니다. 김성일 멘트의 목표 달성 현황을 먼저 점검하겠습니다. 네, 꽤나 오래된 듯하지만 또 시간이 이렇게 많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추천받았던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목표가를 거뜬히 달성하는 위력을 보여줬는데요. 자, 윈스테크넷이 먼저 8.4% 수익을 거둔 게 한눈에 훅 들어오죠. 네, 중반 이후의 종목들도 아주 잘 달려줬습니다. 삼진제약, 광동제약 8% 가까이 올랐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추천을 받았던 이 세 종목도 적은 게 3.4%, 많게는 8.4%까지 약진하는 위험을 토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목표 달성을 가뿐히 잘 해내고 계시는 김선윤 멘토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수익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지금 저도 조금은 화가 나는 게 장이 조금 안 좋아요. 그래서 손절은 안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일주일 정도째 목표가 달성이 한 종목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플러스인 종목들도 많은데 아직 목표가를 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가져가도록 하고요. 너무 큰 걱정은 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제가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 관련주들 상담 문자를 뭐 보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지금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그러니까 평균 단가랑 비중 정도는 같이 좀 적어가지고 문자를 좀 보내주십시오.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바로 상담해 드리고요. 미처 상담해드리지 못한 분들은요, 어떻게 하죠? 네, 문자로 다 보내드립니다. 문자로 전부 다 보내드리고 나서 또 제가 뭘 해드립니까? 네, 또 저희 또 직원이 전화도 한번 해드리면서 또 한번 안부도 전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대신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시간은 딱 30분까지입니다. 30분까지만 온 문자에 대해서 저는 강력하게 아주 강한 멘트로 문자 상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상담하시면 되고요. 또 지금 당장 받아보실 분들 지금 다음 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주시면요. 바로바로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얘기를 해봤고요.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전부 다 아직 문제 없습니다. 손절 안 하겠습니다. 계속 가져가도록 하고요. 조금 더 보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 좀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 전 이렇게 조금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조금 기관 매수세 자체가 좀 들어오는 흐름이 나타나주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매도의 기간 마이턴이라는 소리. 마이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그 카카오톡 게임 중에 제가 좀 오그라드네요. 네, 그런 게임이 있어요. 모두의 마블이라는 게임이잖아요. 그 게임에 나오는 요런 이제 멘트 중에 하나인데요. 역시나 좀 기관들의 매수 흐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게 긍정적이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기관들은 오늘까지 며칠째입니까? 3일 연속 순 매수세입니다. 3일 연속 순 매수세가 강하게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요 포인트예요. 자, 오늘 연기금이 얼마입니까, 이거? 1000억 이상 매수가 들어와주네. 연기금 4일 연속으로 강 매수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 자체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코스피로 좀 넘어가봐서 차트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말씀드렸던 포인트 자체 제가 선을 그어드리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기관들이 좀 다시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구간, 싸다고 느낄 수 있는 구간 1980포인트 정도 부근에서 매수 분명히 많이 들어올 거고 80, 90 사이에 매수하시면 되겠다 이런 말씀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제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지금 그 포인트고요. 걱정할 단계가 아니란 겁니다. 자, 여기 저점 바닥권이에요. 지금 이 라인 맞아서 지금 다시 상승을 주도할 겁니다. 기관들이 외인들 물량 많지 않지만 받아주고 있어요. 지금 기관들 산타랠리를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수가 크게 안 빠질 가능성, 지수에 대해서 판단할 때 이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는 항상 눈여겨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종목 뭐였죠? 기억하시나요? SK하이닉스랑 네이버였습니다. 자, 오늘 SK하이닉스 주가를 볼까요? 어떻게 됐나요? 3.6% 급등했고요. 네이버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네이버 5% 급등했습니다. 자, 이 종목, 두 종목을 봤을 때는요, 아직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지수의 여력 자체가 묻어날 수 있는, 지수랑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말씀드렸어요. 지수가 지금 빠진다면요, 다시 내일부터 해서, 다음 주죠. 다음 주부터 해서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 마시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잘 말씀 부탁드리고요. 하이닉스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아침 오전 10시 방송에서도 하이닉스 좋다고 말씀드리면서 매수 사인까지 드렸어요. 기억하시나요? 제가 오전 10시에 나옵니다. 차트민주 시즌2 하고 있는데요. 시즌2 하기 전에 그날 이슈에 대해서 관심주나 아니면은 주목해야 될 시장 상황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립니다. 뭐 자동차 얘기도 드리고요. 오늘 얘기 드렸던 거는 자동차랑 그리고 SK하이닉스였어요. SK하이닉스 얘기 드리면서 매수 사인 드렸죠. 아주 좋았어요. 잘 맞췄습니다. 다음 주도 월요일도 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또 좋은 재밌는 뉴스거리로 또 얘기를 해드려 볼게요. 자, 이 정도로 잠깐 말씀을 드려봤고요. 수급, 오늘장 수급 100점주 살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 첫 번째 종목 역시나 SK하이닉스입니다. 그 다음 종목은요, 네, 애플 중국 시장, 차이나 모바일 쪽에 판매가 들어갑니다. LG 디스플레이고요. 그 다음 NC소프트, 대우조선해양, 작은 종목으로 STI를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자, 먼저 SK하이닉스. 오전 10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오전 10시에 방송 보고 사신 분들, 네, 저 귤 먹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농담이고요. 잘 보유하시고요. 조금 더 큰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자, 볼게요. 수급 볼게요. 자, 수급 보자면요. SK 하이닉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오늘 기관이랑 외인들 양매수입니다. 같이 매수 들어왔어요. 자, 오전에 말씀드렸던 포인트 기억하시나요? 외인들 팔았지만 많은 물량 아니었다. 다시 매수 들어왔다. 그리고 기관들 그대로 받아주면서 기관들 다시 매수가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제랑 비슷한 물량을 오늘 소화해줬습니다. 개인들 물량을 빼먹었어요. 완벽하게 좀 더 갈 수 있는 포인트. 내년 초중반까지 4만원 봅니다. 걱정 마시고 홀딩 하시고요. 신규 매수 가격은 제가 잡아드렸죠. 한 33,000원, 34,000원 구간 좀 됐을 때 이 포인트 좀 이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요.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오늘 활약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자, 오늘 LG 디스플레이가 5% 올랐어요. 잘못 들어, 이게 뭐죠? SK하이닉스 뜨네요. 깜짝이야. 자, LG 디스플레이가 오늘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좀 뭐가 좀 이상하게 뜨는데요. 그냥 좀 살펴드릴게요. 자, LG 디스플레이가 오늘 5% 이상 좀 급등했는데요. 잘 가는 움직임이 나타나 좋습니다. 제가 잠시만요. 차트 수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눌렀습니다. 지금 볼게요. 네, 죄송합니다. 자, LG 디스플레이 차트인데요. 주가 흐름이 조금 큰 폭으로 오늘 반등을 줬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건 것 같아요. 지금 이 급등 자체가 저는 조금 단기간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지 않나라는 판단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잘 보세요. 애플이 차이나 모바일과 계약을 했습니다. 자, 근데 차이나 모바일은요. 세계 1위 통신사 중에 하나입니다. 가입자 수가요. 7억 5천만 명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많죠? 자, 그런데 지금 이게 늘어나게 되면요. 지금 애플의 아이폰 판매량 자체가 한 15% 이상 정도 좀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중국 시장에서 아이폰은요. 크게 인기가 없어요. 네, 많이 사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좀 늘어봤자 실적 영향을 받겠지만서도 막 눈에 띄는 큰 폭의 활약은 안 보일 것 같아요. 호주랑 한국이 FTA를 해서 자동차주가 간다고요? 아니거든요. 환율이거든요. 일본 엔저가 풀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기아차들이 상승하는 거지 FTA 아니거든요.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한 번 더 반등이 나온다면은 물려 계신 분들이나 지금 싸게 매수하신 분들은 비중 축소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지 않을까 판단입니다.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수급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늘장 수급 잠깐 살펴보자면요. 기간이 119만 주 매수가 들어왔네요. 굉장히 많은 물량 매수 들어왔는데 외인들 소폭이나마 나가는 흐름 많지는 않습니다. 기관들의 매수를 잡아줬는데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의가 필요해가지고요. 제가 오늘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오늘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보겠습니다. 8466님, 인피니트 헬스케어 7,550원에 30% 언디까지 하락할까요? 주셨습니다. 살펴봐 드릴게요. 자, 인피니트 헬스케어입니다. 인피니트 7,240원인데요. 매수가가 7,550원이에요. 근데 조금 궁금한 게요. 질문을 이렇게 주셨어요. 7,550원에 사셨는데 어디까지 하락할까요? 바닥은 어디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 마이너스 한 5% 정도 좀 안 되시는 구간인데 매수하신 구간대 자체가 여기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신 것 같은데 주가 크게 볼까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바닥으로밖에 안 보이네요. 그렇죠? 바닥으로 지금 인식은 되고 있는데 이 인피니트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요. 항상 이게 중요하잖아요. 뭐 삼성과의 여러 가지 이런 헬스 분야에 대해서, 헬스케어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쪽 관련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상승을 하지 그 외에 상승을 줬던 기억은 없습니다. 실적이 좋아서 이슈가 된 적이요? 없습니다. 지금 그 모멘텀 있나요?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는 기간 언젠가요? 신규 스마트폰 출시가 될 때 언제죠? 내년 초중반. 파세요. 안 되겠죠? 느낌 오시나요? 좀 약간 리스크 있어요. 조심하셔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급 찾아볼 수 없는 종목이고요. 재미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종목 실적은 모릅니다. 같이 좀 실적 좀 보실까요? 실적 같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괜찮으면 보고 아니면 말고. 자, 흑자전환 했나요? 지금 2분기 실적이 좀 나와 있는데요. 3분기 실적이 나와 있는지 제가 나왔겠죠. 정확하게 얼마인지 저도 몰라요. 같이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이거 아니면 팟이라는 겁니다. 요거만 괜찮으면은 조금만 기다려 볼게요.
실적에 관련한 뉴스가 없나요? 지금 제가 시간상, 이거는 제가, 공시에 들어갈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은요, 일단 잠깐만 기다려 보시고요. 제가 조금 있다가 문자를 보내드릴게요. 확인하고 문자 들어가서 제가 문자로서 자세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실적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종목은요, 2916님, SK케미칼입니다. 네, SK케미칼 볼게요. SK케미칼 최근 주가 흐름 어떤가요? 화학주 대비, 화학주 잘 가니까 같이 좀 움직여주는데, 자, 매수하신 가격이 49,200원이세요. 지금 수익 중이십니다. 바닥 라인을 잘 따라가면서 움직여주는 모습 좀 긍정적이지 않나라는 판단이에요. 그런데 고점 라인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선을 만들어 보자면 이런 포인트가 잡히네요. 그렇죠? 여기는 오버 슈팅한 거고요. 문제는 이 고점 영역에 좀 라인을 따라 움직여주다가 맞고서 떨어지는, 지금도 떨어지는 모양새가 나타나주고 있잖아요. 약간 이게 조금 불안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까지 내려간다면은 요 포인트 5만원 정도까지는 내려갔다가 다시 갈 수 있는 그런 차트상의 움직임은 보이지만 수급이 지금 어떤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수급이 살아있다면은 주가 한 번 더 반등 줄 거거든요. 수급은 아직 조금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어요. 아직 파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기간 매도세가 잡히는데, 만약에 오늘은까지 괜찮은데, 내일도 기간 매도세 잡히게 된다면요, 요거 조금 밑으로 내려가서 52,000원 아래까지 내려오면서 다시 반등 시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손절가를 이절가 잡아드리자면요, 52,000원 깨고 내려갈 때, 종가 기준으로 52,000원 깨고 내려간다면 약간 조금 하락 자체가 나와서 5만원대까지 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 대응을 하시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만약에 다시 반등을 준다면요, 55,000원 이상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한 56,000원, 7,000원 정도까지는 조금 중기적인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은요, 현대자동차입니다. 2223님께서 현대차 보내주셨습니다. 현재 바닥이 아닌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바닥 신호가 좀 잡혀요, 지금. 네, 그거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바닥 신호를 제가 잡는 이유 중에 하나가 조금 제가, 엔저를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환율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환율을 좀 체크해보자면요. 왜 바닥 신호를 말씀드리냐면, 환율 차트를 열어놓겠습니다. 차트 볼게요. 이건 원이고요. 일본 엔. 자, 지금 102엔대 부분이 깨지려는 움직임 자체가 나타나고 있어요. 보이시죠? 잘 꾸준하게 올라가는 흐름 자체가 밑으로 좀 꺾이고 있습니다. 요게 조금 깨져가지고 102엔대가 무너지면서 102엔대에 안착을 하게 된다면은 한 번 더 조금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FTA, 한국과 호주 아니에요. 이거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떨어지게 된다면은 현대나 기아차 반등 빠르게 줄 겁니다. 현대차 지금 소폭 밀리는, 오늘 1% 밀렸고, 기아차 같은 경우는 0.5% 정도 상승을 해줬는데, 바닥 시점 자체가 거의 완료되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보다는요, 반등을 줄 수 있는, 반등이 나올 때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포인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보셔야 되는 것은 일본 엔저 얼마나 풀릴지 그 부분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매수하지 마시고요. 조금 기다려 볼게요. 제가 아마 방송 중에서 또 오전 10시쯤에 이슈 얘기하면서 사인을 드릴 겁니다.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자가 굉장히 많이 오는데요. 제가 방송 끝나고서 조금 문자로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자, 바로 다음 쪽을 보겠습니다. NC소프트입니다. 네, 또 걸렸어요, 오늘. 수급이 좋아서 또 걸렸어요. 자, 오늘 3.3% 급등을 합니다. 또 굉장히 50 신고가 또 찍어주네요. 수급 바로 보겠습니다. 자, 수급 보니까요, 외인들이요, 매수 3만주 들어왔고요, 기간이 12,000주, 물량이 많지 않아 보이나요? 가격대가 24만원짜리입니다. 24,000원이면은 20만주씩 이상 들어온 거예요. 양호한 측면입니다. 수급, 기관들 매도 다시 매수로 바뀌고 있고요. 조금 더 상승 쪽으로의 전환. 하지만 심리적인 저항선 자체가 얼마? 25만원입니다. 그래서 조금 매수보다는 관망입니다. 그래서 25만원까지 올라갔다가 쉬어가면서 한 23만원까지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포인트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매수보다는 관망하셔야 된다 말씀 드립니다. 자,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입니다. 1.6% 올랐어요. 좀 바닥 치고서 올라가는 모양새인데요. 수급 볼게요. 자, 오랜만에 기관들이 상당히 많은 물량을 매수해줍니다. 기관 20만주 들어왔거든요. 투신 56,000주, 보험 75,000주, 연기금 86,000주, 기관들 거의 대부분의 기관들 매수세를 좀 보여줍니다. 외인들도 같이 매수가 들어왔어요. 자, 근데 이게 오늘 첫날이에요. 양매도 하다가 양매수로 돌아온 첫날이에요. 그러면 하루 이틀 더 봐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다음 주에
다음 주에 한 번 더 반등 나와줘서 어디까지 안착시켜야 되냐면요. 35,000원까지 안착시키는 거 확인하십시다. 자, 35,000원 안착하는 거 보고 그때 조금 들어갑시다. 지금은 조금 모르겠고요. 한 다음 주 월, 화, 수요일 정도, 다음 주 동시만기도 있으니까요. 조금 지켜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포인트 확인하시고서 대응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수급이 좋았기 때문에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자, 그리고 작은 종목입니다. STI라는 종목인데요. 이게 10월부터 해서 이미 주가가 2배가 오른 종목이에요. 근데 다시 반등을 조금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수급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나와봤어요. 자, 수급 볼게요. 최근의 수급이죠. 3일 동안 기간들 3일 연속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투지는 오늘 14,000주, 연기금 5,000주. 자, 어제 연기금 5만 주 매수. 그리고 그 전에 투신 6,500주 매수. 기관들의 수급 자체가 다시 살아나면서 주가가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사실 3,000원일 때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던 종목인데 지금 시장에서도 그래도 아직까지 가격 자체가 그렇게 막 고평가는 아니에요. 조금 약간 상승할 수 있는 여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수급이 양호하기 때문에 지켜보시되 약간 지금 고점 영역이기 때문에 주의는 필요한다. 하지만 괜찮은 종목이다. 저평가 종목이다.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요. 테스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테스예요. 테스. 자, 테스라는 종목 가지고 나왔는데요. 지금 반도체 장비주입니다. 12,100원대 모습인데요. 잠깐 이 종목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삼성전자에서 내년 1분기 시안공장, 중국 시안공장 가동을 좀 시작합니다. 그에 따른 매출 확대 기대감이 있죠. 그래서 4분기 아마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흐름도 60에서 터치한 이후에 반등 주고 있는데요. 수급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제가 주목한 이유가 다시 수급, 다시 사기 시작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단기적으로 매도하고 나간 물량에서 기관들 3일째 강한 매수 보여주고 있어요. 연기금이랑 투신권에서, 보험권에서, 금융투자 다 사고 있거든요. 수급이 이제 다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차트 흐름 보더라도요. 바닥권 부근에서 다시 튀어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충분하게 한번 반등 준다면요. 못 가더라도 13,000원 이상까지는 가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매수가를 좀 잡아드리자면요. 매수가는 12,000원에서 12,500원 사이로 매수해 주시면 되고요. 목표가는 13,000원 이상 봅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1,700원으로 정말 제가 짧게 대응할 겁니다. 요 포인트 잡고 대응하시고요. 수급 개선되고 있는 실적 좋은 종목 또 오늘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수익률 드림팀 시즌1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013-3366-0110으로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계속해서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12월 1주차 수익률을 점검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이제 12월 1주차 대결도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자, 시장 상황이 좀 많이 좋지 않았죠. 그래서 오늘장 팀은 마이너스 2.5% 현재 손실이 나 있는 상태고요. 자, 그래도 SBS 컨텐츠허브는 0.7% 수익으로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자, 반면 내일장 팀은 이 어려운 장에도 수익을 냈습니다. 총 수익률이 현재 7.9% 거의 8% 가까이 높이 올랐고요. 그 1등 공신으로는 박재우 전문가의 KTS가 9.5% 수익을 거둔 것이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했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두 팀 간의 대결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YG인베스트의 김소희 전문가, 샘플러스의 정동훈 전문가, 멘토가 출연을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두 분의 종목 어떤 것들인지 먼저 보겠습니다. 네, 김소희 전문가께서는 SK이노베이션을 준비하셨고요. 정동훈 멘토는 비상교육입니다. 네, 자 두 분의 종목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김소희 전문가의 SK이노베이션 기업 설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갖고 나온 종목은 SK이노베이션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아시다시피 그 정제 마진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대폭 하락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12월의 경우에는 정제 마진이 회복되는 달로서 지난 11월의 경우엔 겨울철 성수기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제 마진은 월 그 6달러대 내에서 맴돌았었습니다. 그 비수기인 10월과 11월에 석유 화학 마진이 2개월 연속 그 조정을 보이면서 주가가 많이 지지부진했었는데요. 12월엔 생산업체의 가격 인상 시도가 이어지면서 정제 마진과 또 이제 석화 마진 모두 회복이 예상되고요. 12월엔 아시다시피 많이 춥잖아요. 그래서 난방유의 수요 회복세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 SK이노베이션의 경우에는 그 3분기에 부진한 정제 마진 추이로 인해 영업이익 또한 그 시장 기대치보다 낮은 수준의 이익을 기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저평가 메리트에 주목해서 좀 투자 관점으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3분기 실적 우려로 인해서 주가 조정이 과도하다고 판단이 되면서 그 정유 부분의 규모의 경제 우위를 갖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이 그 인천 공장 설비 확장을 통해서 가동률 상승이 기대되면서 PX 생산 능력의 그 증가와 더불어 EMP에서의 안정적인 수익을 달성하고 있고 또 자원개발 및 그 화학사업까지의 라인업을 통해 향후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정제마진 측면에서 SK 그 인천석유를 포함한 정유 부분의 이제 고도화율은 그 GS보다는 낮지만 그 정제 설비 규모는 국내 최대이기 때문에 정제 마진이 타사 대비 1에서 2달러 높은 상황으로 그 정유 업종의 업황 개선 시에는 대규모 정제 능력을 통해 SK이노베이션의 실적 레버리지가 가장 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내년도 비정유 부분인 그 PX 부분은 2분기 울산 PX 설비를 시작으로 해서 3분기에 인천 PX 설비가 순차적으로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 연산 76톤의 기존 설비에 합쳐서 국내 최대 규모인 연산 300만 톤의 그 규모를 확보하게 되면서 2015년까지 4천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 그 증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가격,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SK이노베이션은 보시면 지난 그 3분기 때 많은 그 하락폭을 가져왔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정유업종의 그 업황 악화로 이제 주가 회복 자체가 이제 주가에 선반영되면서 저는 앞서 이제 설명드렸듯이 이 주가 자체가 굉장히 과도하게 반영이 됐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도 SK이노베이션이 13원대를 무너져서 14만원대까지 하락하였다가 다시 14만원대에 그 진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업황 개선의 측면에서 이렇게 보시기에는 매수하시기에 적기이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투자 포인트로 장기적인 관점보다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시면서 매매하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제가 제시하는 매수가는 14만 5천 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시고요. 목표가는 16만 원대, 손절가는 13만 3,500원에서 도달하게 되면 손절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지금 이제 차트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가격대의 부담은 별로 없는 점이 상당히 눈에 들어옵니다. 자, 다음은 정동훈 멘토의 비상교육 설명입니다.
예,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비상교육이라는 기업입니다. 기업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교육 사업에 진출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교과서 그리고 온라인 강의 그리고 학습 참고서를 판매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첫 번째 투자 포인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사교육비 지출의 증가다. 제가 이런 식으로 가져왔는데, 사실상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약을 걸었던 것이 사교육비 지출을 감소시키겠다 이러한 공약을 내걸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2008년부터 2008년 이전까지는 굉장히 사교육비 지출액이 증가를 했었는데 2008년을 피크로 해서 2012년 3분기까지 감소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2년 4분기부터 사교육비 지출액이 소폭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역시 이명박 정권 막바지부터 해서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이뤘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2013년 그러니까 올해 2분기에 가계당 월 평균 사교육비가 21만 원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6% 정도 증가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2014년도에는 사교육비 총 규모가 38조 원대로 올해 대비해서 3%가량 증가를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2008년 이후부터 이런 교육규들이 굉장히 흐름이 안 좋았는데 역시나 정책에 의해서 우려감이 좀 표출되면서 안 좋았었습니다. 그렇지만 본격적으로 새 정부가 출범하고 사교육비 지출액이 증가하면서 이제는 우려감이 해소되는 시기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비용 리스크의 해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잠깐 제 화면을 보시면 비상교육의 올해 3분기까지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영업 적자를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상 4분기가 최대 성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누적으로 해서 조금 손실액이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올해는 좀 대규모 투자로 해서 비용을 많이 처리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 그리고 개정안에 따른 신규 교과서 투자 집행을 올해 대규모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실적이 굉장히 조금은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3분기를 피크로 해서 4분기부터는 이제 비용 투자가 줄어들면서 내년 1분기 안에는 비용 투자가 모두 완료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는 이제 다시 투자 회수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비용적인 면에서 리스크가 해소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가장 중요한 실적 부분입니다. 지금 비상교육 2014년도에 예상되는 매출액 같은 경우가 1,350억 원. 네, 자 이렇게 해서 기업 설명은 딱 3분까지만 듣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가격대에 따른 전략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항상 시간을 오버하기 때문에 투자 포인트를 이 가격대에 좀 말씀을 드리는 경향이 있는데 네. 매출액 1,35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단에서 300억 원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올해 대비 큰 폭으로 성장한다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비상교육 조금은 가파르게 올라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1,000원대부터 13,000원 후반대까지 조금은 급하게 올라왔지만 역시나 내년에 예상되는 실적 대비 지금 조금은 저평가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실적이 좋은데 왜 지금 사야 되느냐? 4분기부터 원래 4분기가 성수기이기 때문에 4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지금에서 사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판단되면서 매수가는 13,000원에서 13,500원 좀 밴드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원고를 보낼 때 13,000원 그때 비상교육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13,000원에 거래됐던 게 갑자기 오후장에 오르면서 13,700원까지 올랐기 때문에 밴드 적용을 해서 13,000원부터 13,500원 밴드 사이에서는 편입을 시도하도록 하겠고 1차적인 목표가는 17,000원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일주일 안에 17,000원까지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겠지만 내년까지 장기적으로 본다면 17,000원까지는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겠고 손절가는 12,0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지금 매수가가 13,000원, 목표가 17,000원, 그리고 손절가 12,000원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정동훈 멘토께서 비상교육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두 분께서 질문을 좀 주고받아 보도록 하죠. 자 먼저 김소희 전문가님. 네, 그 이러닝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런지 모르겠는데 아까 디지털 교과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비상교육에서 이제 디지털 교과서에 투자를 했는데 이 그 투자한 그 투자 금액의 회수 시점이 대략 어느 정도 될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디지털 교과서 투자 부분에서 좀 굉장히 많은 금액을 투자했다. 회사 차원에서는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투자하자마자 바로, 회수하는 시기는, 내년 상반기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빠르면은 내년 하반기쯤에는 투자 회수가 조금씩 가능하다. 이렇게 전망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상 비상교육의 모멘텀은 실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상교육이 중고등학교, 그러니까 교과서 부분에서, 점유율 20%에서 23% 정도를 점유를 하고 있는데 이 점유율대로 교과서가 판매가 된다면 내년에는 양호하게 영업이익 부분에서 300억 원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그러한 모멘텀보다는 실적 부분으로 봐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질문을 이어가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SK이노베이션 좀 최근의 흐름이 그다지 좋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정제 마진의 반등 시점이 지금 불확실성이 존재하는데 지금 매수해도 괜찮은지 저는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정제 마진 이슈가 워낙 컸기 때문에 주가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13년도에 특히 부진이 왜 일어나게 됐냐면 공급 증가로 이제 기인이 되었는데요. 전 세계 그 최대 정유설비 분포지역인 미국 그 정유설비사들의 그 가동률 상승 요인이 그 앞으로 좀 해소될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일본 등의 이제 좀 경쟁력이 낮았던 그 정유설비 업체들의 그 폐쇄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제 마진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전 처음으로 이제 첫 번째로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연도 4분기부터 2013년에 그 춘절 그 재고 구축 수요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가격적인 측면이나 투자 시점에 대해서도 굉장히 적기라고 저는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질문을 한 번씩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종목들에 대한 검증까지 해봤습니다. 자, 이 검증을 통해서 여러분께서도 더 유효한 정보를 많이 얻으실 수 있으니까요. 한마디 한마디에 모두 놓치지 말고 잘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김소희, 정동웅 두 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상로의 진격의 내일장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상로 멘토께서 그동안 목표 수익률 달성을 무척이나 거뜬하게 잘 해내고 있습니다. 자, 12월 들어서 또 1주차에는 특이하게도 그냥 두 번에 걸쳐서 또 도전했죠. 왜냐? 12월 1주차에 월요일, 화요일 그냥 이틀밖에 안 했는데 바로 목표가가 조기에 달성이 돼 버려가지고 이대로 가기엔 좀 아쉽다. 거기다가 지금 내가 신혼여행까지 다녀왔는데 우리 그 또 시청자 여러분께 더 보답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12월 1주차에는 도전을 그냥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자, 2차 도전 포트를 다시 한번 또 열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거는 1차 도전이었고요. 수요일은 장이 안 좋다고 또 과감하게 이 욕심 안 부리고
종목을 추천을 하질 않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목요일 날 지금 한 종목을 추천을 받았는데요. 지금 대륙제관 아직까지 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데 좋은 목표 달성을 이뤄보기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상로 멘토께서 현재 12전 8승 4패의 전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3번 싸우면 2번 이기고 한 번은 살짝 봐줬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패했다는 건 봐줬다는 게 좀 낫겠죠. 예. 자, 계속해서 이상로 멘토 오늘 또 어떤 진격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만나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나요? 이번 한 주 정말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자, 파란색이란 게 항상 익숙해지기 마련인데 색깔은 빨간색이 항상 기분이 좋고요. 파란색은 항상 기분이 나빠지거나 아니면 왜 이렇게 실증이 날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파란색을 나타내는 모습이었고, 하지만 서울경제TV를 시청해주시는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가족 여러분은 그래도 수익이 났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종목군이 또다시 크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종목군이 되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H바텍이 오늘 8.5%가 올랐거든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KH바텍 바로 단연컨대라는 유행어를 만들면서 이병헌 씨가 선전을 했던 것을 기억을 하십니까? 왜 왕뚜껑 말고 이병헌 씨가 선전했던 거 있죠. 거기에 보시면 바로 메탈 케이스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 메탈 케이스, 바로 외장재를 만드는 회사가 이 KH바텍입니다. 주가는 상당히 많이 빠졌었고, 거기에 대해서 3분기는 생각보다는 부진한 실적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만큼 빠졌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늘 큰 반등이 올라왔습니다. 반등의 이유는 4분기에 실적적인 우려감은 벌써 다 반영이 되었다라는 뉴스였는데, 과연 그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 그냥 차트적인 부분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에서 박수권 하단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뉴스가 끼워 맞추기 식의 뉴스였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는 시각이 더욱더 맞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눈에 보이는 하단 구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단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난 다음에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큰 반등폭을 나타냈었고, 우리가 일봉상으로 봤을 때 이런 지지를 하지만 우리가 차트를 좀 더 길게 한번 보시면요, 이 자리가 상당한 맥점 구간입니다. 한번 크게 한번 볼게요. 자, 여러 번에 걸쳐서 지금 1차적인 2003년도죠. 2003년도에도 이 가격대 자체는 상당한 지지 구간으로 형성이 됐던 반면에 지금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2010년, 2011년에도 그 가격대는 다시 한 번 더 저항 구간 또는 지지 구간으로 작용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만큼의 지지가 나왔다는 것은 이 가격을 사수하려는 필사적인 노력이 돋보인다,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가격대는 우리가 단기적인 하락 국면에 왔을 때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추세도 다시 한 번 더 살려내면서 내일장을 한 번 더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추는 KH바텍이었고요. KH바텍 같은 경우에 차트 점수로 본다면 많은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상승 패턴이 조금 약화될 수가 있다는 생각으로 40점 드리겠고요. 대신 가치적인 부분, 스티브 잡스가 죽기 전에 가장 하고 싶었던 게 바로 메탈 케이스를 만드는 일이었답니다. 하지만 안테나의 간섭으로 인해서 그 일을 못 해냈었죠. 그 부분을 해냈던 KH바텍이기 때문에 가치는 높게 평가하겠습니다. 70점. 그리고 업황 테마 점수는 5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이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AP 시스템이 지금 7.6%가 올랐는데 한번 같이 볼게요.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 다시 한 번 더 큰 폭의 상승세를 좀 보였는데 바로 플렉스블 디스플레이 관련이라는 거죠. 이런 장비 업체들은 우리가 특징적인 부분을 아실 수가 있는 게요. 공통적인 부분은 바로 장비를 발주를 하겠다 아니면 투자를 한다는 기대감이
있으면 오를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취소가 되었다 아니면 계약 연기가 되었다 이런 뉴스가 오면 바로 악재로 그대로 반영을 한다는 거죠. 오늘도 바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장비에 대한 투자 기대감에 지금 상승세를 나타냈다고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상승은 의미 없는 상승이라고 좀 더 생각을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이 양봉은 없는 양봉처럼 행동을 하시라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차트 점수는 60점 그리고 가치 점수는 30점 그리고 업황테마 점수 50점 드리겠습니다. 자, 가치는 상당히 낮은데요. 이렇게 가치가 낮은 IT 기업은 최근 들어서 가장 조심하셔야 되는 종목군 중에 한 개입니다. 다시 한번 더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종목 한번 넘어가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리아 서킷이라든지 뭐 IT 기업들이 오늘 큰 폭의 반등세를 좀 이끌어냈었고요. 뭐 우수장비 업종이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대쪽 바로 IT가 올랐던 부분이라고 좀 더 생각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 한번 같이 엮어서 보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오늘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는데 바로 중국의 이동통신사죠. 최대 규모의 이동통신사. 이름에서도 중국 기업임을 물씬 느끼게 하는 차이나 모바일이 애플에 대한 아이폰을 판매하겠다라는 소식에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으로 크게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애플 아이폰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중에서 LG 디스플레이가 맡고 있는 점유율 자체는 20%에서 25% 사이거든요. 그러면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일본의 샤프라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가 20에서 25%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 한 번 더 기억을 하시고, 이런 부분 자체는 한 번 더 이렇게 이슈가 될 수 있는 군이고, 업황이 바뀔 수도 있겠구나 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서, 대신 경쟁 상대가 일본의 샤프라는 거, 그것은 지금의 엔화적인 약세 부분에서 지금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꼭 굳이 좋은 면만으로는 바라볼 수 없다는 점 한 번 더 기억을 하시고요. 대신 차트를 한번 보시면 어느 정도의 감매도 국면을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크게 올리는 모습이거든요. 그만큼 하단에 있을 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다시 한 번 더 쌍바닥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시세는 추가적인 상승세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1차적인 목표가로 상단에 27,000원대까지는 홀딩할 수 있는 자리까지 왔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가격을 한번 본다면 LG 디스플레이 차트 점수 무조건 올라간다고 봅니다. 80점 드리겠고요. 가치 점수는 40점 그리고 업황테마 점수 7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이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빠진 종목군 한번 찾아볼게요. 자, 어떤 종목군 한번 살펴볼까요? 썬데이 토즈라는 종목군 한번 같이 볼게요. 썬데이 토즈를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속기 쉬운 패턴 중에 한 개죠.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면, 자, 차트를 지금 12월 2일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상단 자체에 어느 정도 갭을 이루고 난 다음에 오르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생각을 하실 때는 앞서 있던 이 박스권 자체를 돌파를 했고 갭이 일어났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더욱더 나타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약점입니까? 업황이 좋습니까? 아니요. 최근 들어서 이 썬데이 토즈에서 만든 게임은 잘 나가는 게임이 없었습니다. 업황은 안 좋네 라고 먼저 인식을 하셔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차트로만 접근하시기는 상당히 까다로운 국면이라는 거죠. 바로 부정적인 면으로 본다면 위에 지금 저항권 움직임으로 두 개의 이평선이 나란히 있습니다. 한 번만에 두 개의 이평선을 뚫기는 여간 녹록치 않은 일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저항 구간에 있는 매물도 존재한다 라는 부분을 한 번 더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날로 한번 넘어가시면 여전히 도치를 만들면서 위의 물량을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이거든요. 자, 거래량도 더욱더 줄었습니다. 지금 썬데이 토즈 같은 종목군이 오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거래량인데, 위의 물량을 흡수해야 되는데 지금 위에 있는 물량을 흡수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다음 날도 한번 같이 보시면 소폭 상승은 보였지만 아래에 보시면 거래량은 더욱더 줄었습니다. 힘이 없구나라는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 다시 한 번 더 크게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차라리 매수를 하실 거면 지금 자리가 더욱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되면 그때는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없는 추세적인 이탈 구간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라리 매수를 잡으시려면 지금이 가장 매수적인 적기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썬데이 토즈 같은 경우에는 차트 점수 가장 속기 쉬운 패턴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20점 드리겠고요. 그리고 가치 점수 20점, 그리고 업황테마 점수 2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그러면 오늘 진격 포트폴리오 종목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오늘 이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총이 작은 종목군이죠. 공략하기 힘든 소형주입니다. 바이오 스마트라는 기업인데요. 국내 카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카드사를 뜻하는 게 아니고요. 카드, 말 그대로 그 카드를 만드는 회사가 바로 이 바이오 스마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바이오 스마트 같은 경우에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MS카드, IC카드 등의 국내 카드에 대한 점유율 자체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캐시, 현금보다는 카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1인당 카드 소모량이 전에 뉴스를 한번 보니까 한 2장에서 3장 정도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많은 카드를 쓰기 때문에 이런 바이오 스마트 같은 종목군들도 크게 한 번쯤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좀 갖게 하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바로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박스권 상단에 지금 돌파하고 올라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세 개의 어느 정도 밴드를 결정해서 우리가 한번 보신다면 1차 밴드 자체는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밴드 자체는 하단 구간에 멈춰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2,500원대가 1차 밴드였을 것 같고, 그리고 2차적으로 올라왔는데 2,650원 자리를 지금 터치를 하고 한번 상단 밴드를 뚫지 못하고 다시 한번 내려왔거든요. 지금 그만큼 안에 매물 자체가 쌓여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익 실현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2,650원 자리에서는 크게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다고 보겠고, 2,650원 자리에서는 우리가 한번 매수 권역으로 한번 가담해 보시는 전략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오 스마트 같은 경우에 차트 점수 같은 경우에 70점 드리겠고요. 그리고 가치 점수 30점, 업황테마 점수 30점 드리겠습니다. 자, 매수가 나오죠. 시청자 여러분, 꼭 매수가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2,640원에서 2,650원 사이에 매수를 걸어 놓으시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상단에 2,800원, 그리고 하단에 2,560원이 바로 손절 가격 되겠습니다. 자, 제가 손절 가격 짧게 잡아드립니다. 항상 지금 손절을 하더라도 지금 3% 가량 나오거든요. 꼭 이 부분에 가담을 하셔서 이런 소형주들 단기 트레이딩으로만 생각을 하시되 절대 장기적으로 들어가지 마시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이번 한 주 큰 수익이 나서 저도 너무 기쁩니다. 자, 시장이 안 좋지만 우리 소요경제TV에 나오시는 전문가님들, 그리고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꾸준히 시청 바라겠고요. 월요일 시장 바로 바이오 스마트는 또 달려갈 것입니다. 자, 바이오 스마트 진격 앞으로.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오늘장 내일장 모두 1, 2부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요. 자, 저희 종목상담 게시판이 또 새로이 마련이 됐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오른쪽에 꼭 누르시면 들어갈 수 있으니까 편하게 쉽게 많이들 이용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주말 잘 보내십시오.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